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입니다. 11월 8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최고의 클렌징 조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클렌징 조합은 무엇일까? 사실 이거는 저도 아직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사실 어제까지 고민을 했어요. 어제까지 고민을 하고 오늘 제 나름대로 스스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PT 작성하면서 제 의견, 제 주장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 최고의 클렌징 조합은 무엇일까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클렌징과 관련된 질문은 제가 마지막에 받아서 받아서 이제 다 답변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질문을 미리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 모아가지고 좀 이따 마지막에 답변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클렌징 조합법입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입니다. 갑시다. 보시면 엄청 많은 클렌징 제품이 있어요.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폼, 클렌징 젤, 클렌징 밤. 되게 많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클렌징 워터죠. PG6 글리세라이드가 배합되어 있긴 한데 이 클렌징 워터가 되게 대세예요. 이거 바이 땡땡땡 제품 클렌징 워터가 되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클렌징 오일, 지금은 약간 한물 같다고 할 수도 있는 클렌징 오일이 있고, 클렌징 로션, 이것도 약간 한물 같죠. 크림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대세 클렌징 폼과 클렌징 젤, 그리고 클렌징 밤, 이렇게 클렌징과 관련된 제품들은 진짜 많아요. 이런 제품들 말고도 젤 타입 말고 그냥 일반 수용성 클렌저인데 그 효소 가루 타입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엄청 많은 제품들 종류가 있죠. 근데 클렌징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피부에 심각한 자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클렌징 파우더는 제외를 좀 시켰습니다. 그쵸, 이 로션이랑 크림이랑 밤은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되게 괜찮은 조합, 최고의 조합은 뭐냐면 수용성 클렌저예요. 자, 왜 수용성 클렌저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수용성 클렌저로 세정이 돼요. 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배합되어 있거나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배합되어 있거나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이 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세정력이 되게 높아서 대체로 메이크업의 그 기름진 성분들을 대체로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이 수용성 성분들이. 자, 1차 세안을 수용성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남은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2차 세안을 수용성 클렌저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용성 클렌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제가 말씀드리는 수용성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젤 아니면 클렌징 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폼 아니면 젤. 그러니까 뭐 최고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컨대 폼 클렌징 플러스 클렌징 젤 정도가 되겠네요. 원래는 이렇게 수용성 클렌저, 그러니까 수용성 클렌저로 시작해서 수용성 클렌저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피부에 좋아요. 왜냐면 클렌저에 기름이 배합되어 있거나 되게 오일리한 타입의 무언가 배합되어 있게 되면 그때 모공이 막히고 또 그런 오일류들이 피부에 남아서 잘 때 다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모공 내 스트레스, 그리고 뭐 피부를 악화시키거나 되게 피부에 안 좋은 역할을 더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려요.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이다, 비비크림이다, CC크림이다, 그리고 컨실러다, 이런 수많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이 딥한 두꺼운 화장을 했을 때 사실 지용성 클렌저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 화장들이 제대로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마스카라도 그렇죠. 제대로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수용성 클렌저만 사용하는 것은 여성분들한테는 되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오늘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수용성 클렌저 이 조합이 가장 좋다는 것을 미리 딱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초저자극 조합부터 봅시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요 클렌징 폼이랑 클렌징 젤 조합은 그냥 저자극 조합이에요. 근데 클렌징 젤 플러스 클렌징 젤 조합은 초민감성 피부에 쓰는 저자극 조합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클렌징 젤 같은 경우에는 세정력이 좀 떨어져요. 클렌징 폼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뭔가 씻고 나도 씻지도 않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클렌징 젤의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1차 세안을 클렌징 젤로 하시고 2차 세안도 클렌징 젤로 하셔도 대체로 선크림 정도? 요런 정도는 대체로 씻겨 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막 내가 선크림을 발랐으니까 뭔가 피부에 아직 남아있을 것 같고 더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 클렌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크림까지만 바르셨을 때는. 그리고 클렌징 젤이랑 클렌징 폼은 어떻게 다르냐면 클렌징 폼은 딱 썼을 때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제형이 아니고 이 몽글몽글한 게 퍼지지 않고 폼 타입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도가 되게 세다는 거죠. 스테아릭 애시드, 라우릭 애시드, 미리스틱 애시드 이런 애시드 성분들이 베이스가 됩니다. 폼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근데 클렌징 젤 같은 경우에는 소듐 코코일 이세치오네이트, 소듐 라우릴 사코시네이트 이런 좀 수용성 그리고 좀 자극이 적은 세정제 성분들이 베이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안력은 좀 떨어져요. 세안력은 떨어지지만 자극은 적다는 것. 그런 장점이 있죠. 자, 내가 피부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러면 파운데이션 같은 메이크업 하시지 마시고 선크림만 가볍게 바르신 다음에 클렌징 젤로 1차, 2차 세안 다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클렌징 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용성이에요. 왜냐면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애시드 성분들, 지방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거품이 되게 밀도가 높고 해가지고 웬만한 비비크림, CC크림은 다 씻겨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렌징 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용성, 기름 타입의 제품을 녹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차 세안을 요 지용성으로 함으로써 메이크업을 좀 싹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2차 세안을 클렌징 젤로 부드럽게 이제 피부에 남은 노폐물까지 부드럽게 싹 씻어내는 요게 바로 저자극 조합입니다. 수용성 클렌저 조합이죠. 수용성 클렌저 조합, 클렌징 젤 플러스 클렌징 젤 혹은 클렌징 폼 플러스 클렌징 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봅시다. 클렌징 폼 조합도 있어요. 요거의 장점은 딥 클렌징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막 세안하고 피부에 파우더나 이런 것들이 좀 남는지 이게 여드름이 더 나는 것 같아요. 클렌징 폼 쓰고 막 클렌징 젤로 세안했는데 저 옛날에 막 엄청 센 딥 클렌저 막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이렇게 아예 깨끗하게 씻어내주시는 게 좋아요. 클렌징 폼 두 번 조합으로. 클렌징 폼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크림, 프라이머, 가벼운 비비크림 이렇게 조금 색조들 중에서도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씻어낼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비비를 한번 씻어내주고 그리고 나서 클렌징 폼으로 남은 피부 잔여물이나 아니면 메이크업 잔여물을 한 번 더 씻어내주는 것. 대신 이렇게 저자극이나 초저자극은 아니겠죠. 클렌징 폼으로 두 번을 세안하다 보면 약간 뽀득뽀득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클렌징 폼도 약간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약알칼리이기 때문에 비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클렌징 폼에 대한 그런 한계도 좀 있긴 있어요. 그것도 조금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근데 파운데이션을 하거나 막 컨실러를 하거나 좀 메이크업 두껍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메이크업 두껍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용성 클렌저로 1차 세안 그리고 수용성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하셔야 돼요. 봅시다. 자, 제가 여기 첫 번째로 적어드린 게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클렌징 밤. 요게
지용성 클렌저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녹여줄 수 있는 거죠. 메이크업을 녹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블랙헤드나 이런 화이트헤드들도 피부에서 빼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이런 걸로 충분히 유화를 시켜주세요. 유화가 뭐냐면 지금 내 피부에 있는 이 메이크업들이랑 클렌징 제품이 반응을 해서 유화가 되는 거예요. 이 되게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에도 씻겨 나갈 수준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계면 활성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면에서 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붕 띄워주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중간에 얘네들이 들어감으로써 오일들이 붕 뜨겠죠. 이 메이크업들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메이크업이 날아가고 난 여기 오일 같은 잔여물들을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1차 세안은 클렌징 워터나 오일, 로션, 크림, 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2차 세안은 클렌징 젤 그리고 클렌징 폼 중에 선택하시는 조합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꺼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자, 요렇게 봤을 때 성분 베스트는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젤이에요. 네. 왜냐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카프릴릭 트리글리세라이드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클렌징 오일이 되게 많이 나오고 뭐 물론 이소프로필 성분이 좀 들어가서 좀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긴 하지만 클렌징 이 워터에 들어가는 PEG 성분보다는 그 자극이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성분 베이스로 따졌을 때는 클렌징 오일이고 클렌징 젤입니다. 네, 순한 이제 수용성 클렌징 성분이 이제 클렌징 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일단 성분 베스트예요. 근데 일단 세정력 베스트는 요즘 트렌드죠. 클렌징 워터. 클렌징 워터로 말끔하게 화장을 닦아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클렌징 워터가 남길 수 있는 약간 유화된 부분이나 끈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싹 흡수시켜서 날려버리는 거죠. 물로. 요 조합을 하고 나면 피부가 되게 보들보들해진 느낌이 듭니다. 세정력 베스트는 클렌징 워터 플러스 클렌징 폼. 클렌징 워터는 아까 말씀드린 지용성 클렌저 플러스 수용성 클렌저 요 조합입니다. 결론입니다. 수용성 베스트는 수용성 클렌저만 2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보다 메이크업 많이 안 해 하시는 분들은 1차 세안 클렌징 폼, 2차 세안 클렌징 젤. 근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오일 1차 세안, 클렌징 폼 2차 세안, 혹은 클렌징 워터 1차 세안, 클렌징 폼 2차 세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클렌징 오일이나 워터를 쓰고 나서 클렌징 젤을 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클렌징 젤로는 이 클렌징 오일이나 워터가 남긴 그 오일리한 막들을 완벽하게 씻어줄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오일이다 보니까. 이 클렌징 젤은 그러니까 워터를 녹여줄 수 있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어요. 이렇게 클렌징 폼, 클렌징 젤,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클렌징 워터, 클렌징 폼 요 조합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조합을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되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질문을 하나씩 봐드릴게요. 클렌징 파우더는 가루 타입 클렌저를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클렌징 타입이 엄청 많죠. 화장 아예 안 하고 선크림만 가끔 바르는데 어떤 종류를 쓰는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그럴 때는 이 수용성 클렌저, 요 조합, 클렌징 폼, 클렌징 젤, 요 조합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막 효모 파우더가 유행했는데 요즘은 잘 안 써요. 왜냐면 그 파우더들이 막 옥수수 전분도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피부 따갑다는 소비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됐었죠. 아까 클렌징 젤이랑 폼 차이점 말씀을 드렸었고 젤이 좀 거품이 덜 났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젤이 거품이 좀 덜 납니다. 그러면 선크림은 젤이나 폼이나 둘 다 괜찮겠네요. 일반적으로 괜찮은 편이죠. 그래도 선크림을 SPF 높은 지수의 선크림 무기자차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클렌징 폼을 쓰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클렌징 젤로는 그런 게 완벽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클렌징 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약산성 클렌저들이 많습니다.
소듐 코코일 이세치오네이트 이런 것도 약산성 성분이라 가지고 파운데이션 위에는 바로 폼은 안 되죠. 파운데이션은 그냥 폼으로 지울 수 없는 그 강력한 아이입니다. 진짜 강력해요. 그냥 쓴다면 폼이랑 젤 중에서 젤이 좀 더 자극이 적습니다. 워터랑 폼 조합은 사랑입니다 하셨는데 워터랑 폼 조합이 참 괜찮죠. 근데 저는 워터를 못 써요. 왜냐면 PEG 성분이 제 피부에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저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솜을 많이 써서 그게 단점이라고요? 솜은 되게 많이 쓸 수 있겠죠. 왜냐면 워터를 솜에 묻혀가지고 계속 닦아내야 되는데 한 번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해야 되니까 솜을 한 4개씩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여성분들은. 맞아요. 솜 써서 약간 피부도 그 접촉성 피부염 느낌처럼 빨긋빨긋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문근영님은 사용하시는 게 클렌징 젤이시고요. 그렇구나. 성분 정말 좋고 순한 클렌징 워터 사용 중인데 세정력이 의심돼요. 그런 성분 좋은 클렌징 그 워터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좋다 보니까 세정력은 조금 떨어지죠. 성분이 좋아지면 세정력은 되게 떨어진다는 좀 단점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오일이랑 폼이랑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앞으로 제가 영상으로 또 촬영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저는 폼에 클렌징 오일을 살짝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 클렌저도 이제 클렌징 젤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클렌징 최고의 조합을 찾아라. 이제 어떻게 클렌징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